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잃었다라는 한 안타까운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이 보살펴줬대요. 외삼촌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젠 성인이 된 남성이요, 자신을 키워준 바로 그 외삼촌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이유였습니다. 무슨 돈이었을까요? 외삼촌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니, 이거 그냥 이 얘기만 들으면 아니 왜 그랬을까 싶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런데 외삼촌이 가져갔다는 돈이 6,8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의 시작인 2016년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당시는 이 남성이 고등학생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친어머니 그리고 재혼한 의붓 아버지도 세상을 잇따라서 떠나게 됐다고 하는데, 친아버지가 생존해 있기는 한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연락이 끊겨버린 상황이라서요. 아직 돌봄이 필요한 이 남학생, 고등학생에게는 외삼촌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외삼촌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됐던 겁니다. 자, 부모 갑자기 잃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그 청소년 시기에 외삼촌과 지낸다는 거 눈치가 많이 보였을 것도 같아요. 그래도 이 외삼촌이 조카에게 간헐적으로 용돈을 주기는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쓰지 않을 수 없는 휴대전화 비용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 다니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 등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춘기라 이 조카가 더욱 예민했는데, 아직 고등학생 조카의 입장에서는 용돈 다 썼을 때 용돈 더 주세요, 뭐 더 사주세요 이런 말을 편하게 꺼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그렇지. 부담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조카가 고등학생 때부터 부족한 용돈을 직접 충당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오후까지 학교 다니느라 바쁜 학생이 저녁에 잠깐 짬내서 할 수 있는 이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편의점 알바 같은 것들도 어쨌든 취객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이고, 또 고깃집 불판 닦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 종류가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손에 쥐는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잃은 조카는 외삼촌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성인이 된 조카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봅니다. 이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게 깜빡하거나 아니면은 미처 찾지 못해서 이제 누적된 내 보험금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예.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 있다, 목돈 한번 찾아봐라, 이런 정보 공유 글들이 올라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고? 네, 조카도 이걸 이용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감은 없었는데 조카가 이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돈을 발견을 합니다. 무려 6,800여만 원에 달하는 목돈이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숨진 엄마의 생명보험금이었습니다. 보험금이요? 엄마가 내게 남겨놓은 보험금이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 안 계셔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이런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까? 예,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까맣게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면 그 보험금을 이미 누군가가 받아갔던 겁니다. 누가 받아갔냐면 바로 어린 시절에 자신을 돌봐줬던 외삼촌이 받아간 거예요. 외삼촌이 그 돈을 받아서 그 조카한테는 외할머니가 되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는 어머니가 되는, 그 본인 어머니 계좌로 송금해서 그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조카는 외삼촌한테 이 보험금과 관련해서 그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카는 전혀 몰랐대요. 이런 돈이 있는 것조차도. 어린 조카는 저녁마다 온갖 아르바이트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외삼촌은 그 보험금을 몰래 가로채놓고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런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 조카는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심지어 외삼촌은 이 돈뿐만 아니라 정부가 조카 앞으로 지급했던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같은 복지비 1,400여만 원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간헐적으로 조카한테 준 용돈, 통신비 이런 것들을 다 합해도 정부에서 지급한 1,300만 원조차 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1,300만 원의 일부도 이 외삼촌이 가로챘던 겁니다. 야. 이 외삼촌은 보험금 대부분을 조카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가족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본인 동생한테 2천만 원 주고 나머지는 외할머니 집 수리비로 쓰고 또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회의를 조카를 배제를 하고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에게 이런 보험금이라든가 조카 앞으로 쓰일 수 있는 복지 기금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족회의 열어서 용처를 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원은 오히려 횡령의 고의성이 있는 것이다.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다만 조카 부양을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긴 했다고 하면서 외삼촌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